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CGSI 최인석 대표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다 하셨죠? 네, 오늘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 가치 그리고 소셜 미션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벤처를 하시면서 당연히 소셜 미션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소셜 미션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본인이 스스로 또 계속 할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이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소셜 미션이 뭔지, 이 기업의 소셜 미션이 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셔야죠. 소셜 미션과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장소나 기회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방법들이나 전략들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션과 가치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우리가 처음에 지향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과 맞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앞으로도 쭉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이 사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더 많은 기회에 이런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또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당장 생각하면 이 주제가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해서 많이 다루고요. 뒤에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사례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얘기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개념은 임팩트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임팩트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들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텐데 임팩트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임팩트라는 개념이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건데 핵심적인 거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 결과의 변화를 임팩트라고 합니다. 자, 임팩트란 말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거기는 긍정적인 임팩트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임팩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소셜이 붙으면 좀 달라져요. 소셜이 붙으면 사회적인 임팩트죠. 사회적인 임팩트는 긍정적인 임팩트예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소셜 임팩트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를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어떤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에서 가장 맨 뒤에 나오는 임팩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팩트인데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긍정적인 변화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 무슨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소셜 임팩트를 얘기를 할 때 뭐 여러분들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변화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이런 뭐 사회적 경제나 소셜 벤처들 영역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이 이론이 쓰이고 있냐면 결국 긍정적인 변화예요. 긍정적인 변화인데 과거의 상황보다 더 나아진, 더 좋아진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를 얘기를 할 때 저 이론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고 할 때 그거를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걸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임팩트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변화 이론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색깔이 이 앞에 글자 색깔이 좀 검은색이라서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인데 맨 첫 번째 있는 단계부터 볼게요. 여기 인풋 단계입니다. 인풋 단계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죠. 투입이에요. 자원, 재료, 뭐 인력, 이런 돈 이런 걸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임팩트를 이뤄내려면 당연히 뭔가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돈을 투입합니다. 사람을 투입합니다.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게 이제 인풋 단계고요. 다음은 그걸 가지고 그걸 활동하셔야 되겠죠. 자, 사람과 돈과 자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겠죠. 그 활동을 정합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실제로 그 활동을 합니다. 하면 자,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하고 그 다음 단계들이 나와 있어요. 아웃풋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나오는 1차적인 결과입니다. 1차적인 결과고요. 아웃컴이라는 거는 그 1차적인 결과가 고객이나 수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 실제로 변화를 미쳤다면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가 바로 아웃컴이 됩니다. 성과죠. 그 다음에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보다 더 장기적이에요. 그런 성과들이 쭉 나와주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임팩트입니다.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낙후된 지역에 골목길에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고 싶었어요. 그걸 개선하고 싶었는데, 자, 어떤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면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답은 방범 장비를 설치를 하자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활동에 자원이 되는 부분들은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방범 장비들, LED 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걸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원이 되는 거죠. 인풋이 되는 거죠. 활동은 뭐냐면 실제로 그 골목길에 LED 등하고 CCTV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활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낙후된 지역이 20개 골목길에 뭐 LED 등 40개를 달았고 CCTV 20개를 달았고 로고젝터 20개를 달았어요. 로고젝터가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겁니까? 쏴줘가지고 광고는. 그렇죠, 맞습니다. 레이저를 쏘는 거죠. 레이저 쏘면은 바닥에 그 레이저로 쏘는 화면이 나오죠. 광고죠. 무슨 광고 보였어요? 바닥 광고요? 어떤 광고였어요? 방범 광고였어요? 그거 보셨구나. 맞습니다. 요즘은 저는 별의별 걸 다 보세요.
그러세요? 학원 광고도 있어요. 그쵸, 다 있죠. 맞습니다. 예. 광고 효과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특히 방범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방범 관련돼서는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광고를 띄워요. 로고젝터로. 그건 이제 위에서 레이저 기계를 달아놓고 쏘게 만들죠. 자, 또는 뭐 그 방범 존에다가 뭐 여기는 뭐 경찰관이 있습니다라는 뭐 그렇게 메시지를 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을 설치했어요. 개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활동의 1차적인 결과는 이렇게 뭐 CCTV 몇 개, LED 몇 개, 로고젝터 몇 개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산출이죠. 그 다음에 자, 그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드러나오는 산출물이에요. 그걸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산출이라고 하는데 산출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어떤 성과를 가져오죠. 어떤 성과를 가져옵니까? 자, 저렇게 달아놓았더니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 그 해당 지역에, 해당 낙후 지역에 여성 관련 범죄가 70%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성과예요. 그게 아웃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성 범죄가 줄어드니까 여성들이 더 오겠죠? 그 지역으로. 그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독신 여성들이 이사를 많이 와요. 그 지역에. 이게 성과입니다. 자, 그럼 임팩트는 뭐냐? 임팩트는 좀 더 장기적인 거예요.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범위가 크고 더 장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생기면 그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돼요. 범죄율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문화산업과 서비스가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변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임팩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소셜 벤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해서 뭐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고 하게 되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해서 뭘 만들어내지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리하기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임팩트를 가져오겠다고 할 때 이런 방법론을 쓰시면 그 과정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 이론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다음 소셜 임팩트 평가 측정. 이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왜 소셜 임팩트가 어느 만큼 있는지, 얼만큼의 임팩트가 나왔는지를 평가하고 측정해야 될까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돈 주는 사람이나 돈 받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원래 임팩트라고 하는, 특히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용어는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국제개발과 관련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에서 많이 썼어요. 자, 그런 비영리 단체나 기관들은 기부를 받아요. 기부를 받아서 기부받은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돈을 주는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돈이 더 효과적으로 쓰이고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요구를 해요. 당신들이 내가 기부한 돈을 가지고 얼만큼의 임팩트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달라고. 예.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보여줘야 돼요. 평가해서. 자, 필요하죠? 자, 소셜 벤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받죠? 그럼 투자자가 뭘 요구합니까? 저걸 요구해요. 예. 당신들이 얼마나 임팩트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여달라고. 여러분들은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야만 추가적인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활동한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반대죠. 그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회나 소셜벤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활동이나 사업이 정말 그 큰 임팩트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활동과 사업이 효과적이었고 큰 임팩트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가치 많이 얘기하고 있죠. 요즘 한국에서. 사회적 가치가 전 세계에서 지금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예요. 어딜까요? 한국하고 영국입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개의 범주, 4개의 영역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예, 규범적인 개념, 그 다음에 비영리 사회적 경제에서 개념, 공공부문, 민간기업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사회적 가치의 규범적인 개념은 사회적 가치라고 여러분들 들으면 일반적인 생각은 그거 좋은 거지, 바람직한 거지, 좋은 거, 바람직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맞아요. 옳고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좋은 거니까 뭐 그럼 당연히 그걸 따라해야지, 또 맞춰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범이나 원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보편적이죠. 전 세계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경제, 여러분 사회적 경제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들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자기들의 활동을 통해서 원래 만들어내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예요. 그게 원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가치예요. 예. 왜냐하면 자,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자, 소셜 미션을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면서 활동을 해요. 그 소셜 미션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원래 본연적인 의미의 사회적 가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 이유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영국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먼저 부상하면서 우리가 또 그걸 따라한 부분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 사회적 가치법이라는 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자, 저 법의 골자는 뭐냐면 공공서비스를 할 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후생을 고려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달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조달이 뭐죠? 물건을 사는 거죠. 공공기관들도 물건을 사야 됩니다. 자, 공공기관, 예를 들면 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A4용지 필요하죠? 뭐 노트 필요하죠? 자, 뭐 펜 필요하죠? 그걸 구입하는 걸 조달이라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는 그걸 공공조달이라고 해요. 공공조달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공공기관들이 공공조달을 할 때 사회적 경제 기업들 제품을 조달을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독려하고 있어요. 공공조달할 때 사회적 기업 제품 좀 많이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 자, 사회적 기업들은 판로가 취약하거나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공조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법을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저 법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후생을 추구하는 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예. 일단은 뭐 더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게요. 한국에서는 자, 비슷한 법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통과는 안 됐습니다. 아직. 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저 법안에 나오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영국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읽어보시면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다. 굉장히 좋은 가치죠.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렇죠? 자, 어떤 게 있나요? 자, 13개나 있어요. 인권의 보호, 자, 안전한 근로 생활 환경 유지, 보건복지, 노동권의 보장,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사회 통합. 굉장히 많죠. 헌법의 기본권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일부 영역에 속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그 큰 가치들이에요. 이걸 한국의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간 기업 넘어갈게요. 민간 기업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유가치 창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를 하시니까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 민간 부분에서는 2011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트라고 하는 교수분이 자, 기업이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수익만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 문제 해결터를 노력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만들어내야 된다. 익숙하죠? 여러분들 소셜벤처 개념 들으시면서 들었던 개념이죠? 예, 저 개념을 2011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자, 민간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자, 요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하고 민간 부문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에서는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구분이 돼요. 아직까지 이게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영하는 가치와 창출하는 가치를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자, 아까 민간 부문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는 창출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뭐 사회적 가치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면 좋은 건데, 근데 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노하우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아직까지 민간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의하시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항상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자, 소셜 벤처를 하신다 그러면, 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어떤 소셜 미션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바꿔서 어떤 소셜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뒤에 정의가 나옵니다. 소셜 벤처 정의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거기 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어떤 소셜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미션을 정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거 정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좀 쉬워요. 근데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 사회적 가치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반영하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갖다가 알려면 반영하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뭘 반영할지. 자, 그 반영하는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 뭐 저희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영하는 건데요. 반영하는 가치를, 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할 때 반영하는 게 더 초점을 두면요. 자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치는 창출하게 돼요. 그게 연결돼요. 창출하는 가치만 생각하시면 이걸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기 쉬운데 반영하는 가치를 생각하시면 그 반영하는 가치가 바로 창출하는 가치가 돼요.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기관이나 기업에서 조직 활동 과정이나 경영 활동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성과 평등, 공정함과 포용성, 노동 환경의 상호 존중 이런 좋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하겠어 라고 결정하고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저 가치를 반영을 하면 그러면 어떤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우리가 자 공정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더 많이 고용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반영하는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가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저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게 되면 당연히 평등한 기회와 대우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가치를 고민하셔야 창출하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셜벤처가 나오는데, 저건 이제 한국에서 정의한 거예요. 한국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죠. 벤처 소관하고 있는 소셜벤처 소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어디죠? 중소벤처기업부죠. 거기가 소셜벤처를 소관하고 있죠. 사실 소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정부가 정한 거지 소셜벤처들이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어디가 주관하죠? 어느 부처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없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 지원하냐면 고용노동부에 지원해야 돼요. 자, 좀 왜 이게 사회적 기업인데 왜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하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에 처음에 이 제도 시행할 때 사회적 기업의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일자리 창출과 관계 있는 부처가 어디죠? 고용노동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벤처는 아까 제가 중소벤처 기업부라고 했죠. 소셜벤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중소벤처 기업부가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가 소셜벤처를 담당할게라고 하면서 정한 거예요. 자, 정의를 보실게요. 그러면서 정의까지 만들어줬어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 통해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좀 맹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 건너뛰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해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그 문제만 해결하면 수익과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나옵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인 정의가 저래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익과 사회적 가치가 나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의 중간에 좀 공간이 좀 있어요. 공백이 좀 있어요. 그 부분 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걸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소셜벤처라는 게 사실 순한국적인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기업은 일단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소셜 미션 중요해요. 사회적 기업도 소셜 미션이 있어요. 자, 우리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일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미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정해진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 활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의 3분의 2는 다시 소셜 미션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익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수익이 많이 나오면 3분의 2를 갖다가 다시 소셜 미션에 인풋한다는 거 뭐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소셜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굳이 그런 제한 조건에 얽매이기 싫은 기업도 있겠죠. 그냥 뭐 내가 돈 많이 벌고 또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뭐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뭐 그 수익의 3분의 1을 또 이렇게 다시 투입하고 뭐 이런 거 꼭 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모든 기업들이 다 소셜 미션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수익을 거두는 기업이면서 그러면서 소셜 미션을 갖고 있어.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굳이 정부가 정해놓은 그런 틀에 맞춰서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하는 기업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생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은 투자를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의 3분의 1을 다시 소셜 미션에 인풋하게 돼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잘 안 하겠죠. 자, 그런데 나는 그로부터 좀 자유로운 소셜 벤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양쪽을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잘 하니까 투자도 받고 싶어. 이런 기업이 생기겠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생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운 건 아니에요, 절대. 한국의 소셜 벤처들은 굉장히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 우리 그러면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이야. 함께 모여서 뭔가 좀 같이 한번 협업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민간 부분에서 소셜 벤처 생태계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그다음에 자, 기업들이 잘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소셜 미션도 갖고 있는 기업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 소셜 미션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이름을 소셜 벤처라고 붙인 거예요. 누가 붙였어요? 그 기업들이 붙인 거예요. 그 기업들이 붙인 거예요. 정부에서 붙여준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가만 보니까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아닌데 민간에서 잘 크고 있어요. 그렇죠? 잘 크고 있어요. 저기는 우리가 뭐 지원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좀 엮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소셜벤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잘 커지고 이제 활성화되니까 정부도 이제 우리도 이제 소셜벤처 지원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셜벤처는 사실 주관 부처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 소셜벤처 생태계를 누가 맡아서 할래? 정부에서 논의하다가 그럼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소셜벤처, 그래서 한국에서 소셜벤처는 그 기업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기업들이 만든 이름이지 정부가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셜벤처다라고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소셜벤처 개념이 좀 달라요. 좀 범위가 넓어요. 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소셜 미션이 있으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사회적 경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공동체와 사회적인 협력을 중요시하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에요. 자, 그런데 소셜벤처는 그 중간에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자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딱 뭔가 딱 부러지게 어디든 어느 기업은 어디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지만 뭔가 소셜벤처라는 걸 다 정부가 규정을 짓고 또 범주에 집어넣으려면 어디든지 끼워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건 뭐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 자, 영리 기업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소셜 미션에만 치우치는 그런 조직들도 아니죠. 자, 이것도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소셜벤처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면서 저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소셜벤처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에다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벤처는 당연히 재무적 수익이라는 게 경제적인 수익,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이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소셜 벤처는 두 가지 다 한다. 꼭 그것만은 아니죠. 사회적 기업도 사실은 재무적인 수익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재무적인 수익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특성이 사회성, 민주성, 저렇게 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힘든데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성이라는 부분을 넣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소셜벤처는 사회성과 기업가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양쪽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과 일반 기업들을 양쪽에 놓고 그 중간에 소셜벤처가 있다라고 지금 정의를 편의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럼 소셜벤처가 뭐냐라고 하면 아직도 소셜벤처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서로 달리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회적 기업은 처음부터 고용노동부가 인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든 규정을 다 만들었어요. 규정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이 규정과 조건에 맞는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해버렸어요. 근데 소셜벤처는 그게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소셜벤처를 우리가 지원할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할게라고 지원했는데 그럼 누굴 지원하지?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예? 소셜벤처를 그럼 기준이 없잖아.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컸는데 그 소셜벤처들한테 가서 우리가 그럼 기준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할까? 예,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럼 우리가 만들자.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소셜벤처한테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알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기준 만들게 하면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소셜벤처,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판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판별이에요. 판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소셜벤처라고 얘기할 때 나 소셜벤처야. 그래?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난 소셜벤처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겠죠. 그쵸? 근데 그 기준이 만약에 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르면 헷갈리겠죠. 예.
누구는 맞고 안 맞다고 얘기해주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누가 자 나는 소셜 벤처야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당신 소셜 벤처 맞아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하나는 사회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성장성이에요. 혁신성장성. 자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앞에 다시 보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회 문제 해결, 소셜 미션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성 판별 기준을 쭉 만들어 놓고요. 점수를 매겨놔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회적인 가치 또는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 하시려면 앞으로 정관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저걸. 예,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소셜 벤처 지원을 받을 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점수 매겨보세요. 매겨보시고 7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자 정부가 저 판별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하는데 그럼 아무나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기업만 주겠어. 그 기준에 70점 이상이 되는 기업만 주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지원금 받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저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70점이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비 창업자도 계실 텐데 예비 창업하시면 창업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그러면 저 기준에 맞춰서 70점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 자,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기준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정관을 정하고 그리고 또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실 때도 당연히 여기 맞춰서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기준은 항상 보시면서 사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셜 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은 완전히 소셜 미션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소셜 벤처는 사회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가치, 소셜 미션 이런 사회성도 있지만 또 우리 기업은 벤처 기업이라는 거예요. 벤처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혁신 성장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또는 우리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 하시면서 앞으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준비하실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역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소셜 벤처 하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보셔야 되는데 다음은 뭐냐면 가치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 기업에는 없고 소셜 벤처에만 있는 건데 왜 그럴까요? 자, 가치평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타트업들 유니콘 스타트업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 유니콘이 왜 유니콘이에요? 유니콘이 어떻게 해서 유니콘이에요? 그 유니콘인지 알려면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근데 그 1조라는 게 어떤 돈이에요? 근데 그 1조 기업은 매출이 1조 나오기 전에 사실은 유니콘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1조는 그 기업의 가치예요. 그 기업의 가치. 예를 들면 그 기업을 내가 인수한다고 할 경우에 내가 저 기업을 사고 싶어. 근데 그 기업의 가치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격표예요. 그 기업의 가격표가 1조예요. 그게 유니콘이에요. 자, 그러면 스타트업들은요. 기업의 가격표가 붙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수를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가격표가 붙어요. 그 가격표가 다 다르죠. 기업들마다. 또 성장 단계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자,
소셜 벤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개발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아요. 예. 투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이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고 그 회사가 크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 수익을 가져오거나 일정 부분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고 팔 수 있죠. 그 회사를. 그렇죠? 예. 인수할 수도 있어요. 소셜 벤처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뭐가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제가 가격이라고 쉽게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이 바로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를 갖다가 평가해야 내가 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나 저 회사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 이럴 때 투자 액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 투자 액수하고 투자 비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분을 갖다가 내가 얼만큼 돈을 태워서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려면 그 회사의 가격표가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그래야 내가 예를 들면 그 회사의 가격표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올 수 있어요? 10% 갖고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알 수 있어야 그 가격을 알아야만 내가 투자하고 그 지분을 몇 프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갖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투자자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가치평가 모형을 만든 이유는 소셜벤처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셜벤처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애매하겠죠. 예? 힘들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역시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소셜벤처의 가격을 매기는 모형을 만들었어요. 예,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에요. 그걸 가치평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한번 보시고요.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참고하세요. 뭐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정부가 만든 가치평가 모형을 참고 반드시 저거 써야 되나요? 반드시 저거 쓸 필요는 없어요. 뭐 내가 자유롭게 투자하고 싶은데 굳이 저걸 뭐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참고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생태계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라고 던진 거고 투자자들은 저걸 참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아까 그 임팩트 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방법이 한 300개가 넘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또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각자 다 갖고 있어요. 따로. 예. 자, 요거는 한국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뭐 보시면 아시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예, 이건 뭐 매년 변화하니까 업데이트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미션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미션이 뭐죠? 기업의 미션이 뭐예요? 기업의 미션은 존재 이유죠. 기업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기업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기업 운영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소셜 미션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임팩트하고 소셜 임팩트 차이를 봤죠? 그렇죠?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데 소셜 임팩트는 긍정적이라고 했죠. 사회에 긍정적인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미션은 사회에 긍정적인 거고 사회에 혜택을 줘야 돼요. 사회, 경제, 환경에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대의명분이다. 예.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하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소셜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셜 미션을 쓰실 때 저걸 중고 틀로 삼아서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소셜 벤처의 소셜 미션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저런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서 고민을 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그리고 그 수혜자들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소셜 미션, 뭐 사회적 가치 이렇게 얘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수혜자예요.
수혜자라는 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사실 다른 데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제가 수혜자를 강조하냐 그러면 수혜자를 정해놓고 그 수혜자한테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고민하고 또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미션과 가치를 정하는 데 더 용이해요.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혜자가 누군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또는 뭐 자주 그렇게 접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면 수혜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어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본다 그러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 수혜자가 전 지구 환경이 될 수가 있죠. 전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제가 페트병 제가가 아니라 아디다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디다스가 2017년부터 페트병이죠. 그것도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 페트병을 모아서 페트병 11병을 모았어요. 페트병 11개를 모아서 뭘 만들었을까요? 신발 만들어요. 신발을. 페트병 11개로 만드는 신발이 아디다스 팔리라고 하는 신발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갑자기 뭐 2017년도부터 만들면서 2018년도에 그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가 거의 50%가 뛰어왔어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는데 자, 이럴 경우에 아디다스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뭐예요? 친환경이죠. 어디에 도움이 돼? 수혜자가 누구예요? 수혜자는 지구죠. 지구 환경이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수혜자를 고민하셔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누군지를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고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나는 지구에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수혜자한테 무슨 가치를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갖다가 정의하는 작업을 빼먹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크로매트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어떤 브랜드일까요? 제품이 어떤 제품일 것 같아요? 자, 크로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브랜드죠. 브랜드고 기업인데 어떤 제품을 만들 것 같아요? 네? 수영복입니다. 수영복인데. 자, 수영복 여러분들이 수영복 브랜드는 많죠. 자, 근데 저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모델들이에요. 무슨 모델이요? 수영복 모델이에요. 수영복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영복 모델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나요? 수영복 모델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렇죠? 또 네, 맞죠?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그 고정관념이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까? 네. 저 수영복 모델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저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수영복 브랜드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정말 고정관념의 수영복 모델들의 특징은 자,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뻐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날씬해야 되죠. 또 세 번째 백인이에요. 그게 수영복 모델의 전형이에요. 근데 그 전형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안 맞죠? 저기 인종들 보세요 한번. 인종들이 다 백인인가요? 아니죠? 그거 좋은 포인트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자, 여기 보면 인종들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체형도 달라요. 체형도 플러스 사이즈 체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분 한번 보세요. 장애인이죠? 여러분들 수영복 모델 장애인은 쓴다는 생각 해봤어요? 아마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장애인 모델 썼어요. 왜 이랬을까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통의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수영복 모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흑인도 있고 라틴계도 있고 플러스 사이즈 체형도 있고 아시안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성소수자도 있어요. 성전환자이자 성소수자도 있어요. 동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 있고 그 다음에 성전환자도 있어요. 이 중에. 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델을 썼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영복 모델 아까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수영복 모델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범주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영복 모델을 보여주는 그 고정관념에 맞는 수영복 모델들의 사진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향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수영복을 사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맞춰줄 수 있나요? 못 맞춰주죠. 아예 나는 노력해도 저렇게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수영복을 입을 자격이 없나요? 아니죠. 예. 이 광고가 표방하는 바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해진 규정과 틀에 맞춰서 살 수 없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지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 해소, 이런 가치들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기존의 틀에 맞춰서 살기가 어려웠던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수영복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다양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뭔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복을 잘 안 만들죠. 그냥 가장 많은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수영복 그 숫자를 결정하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 그동안 사회가 정해놓은 획일적인 틀과 고정관념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왔어요. 예. 왜? 자신들을 인정해 주니까. 자,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많이 벌었어요. 자, 이게 크로매트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사회가 자, 이런 체형과 이런 사이즈가 이상적인 사이즈야. 그러니까 니는 여기 맞춰야 돼. 라고 강요했던 그런 규범이나 또는 기준을 왜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여러분들에 맞는 기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미션이죠. 예. 실제로 그래서 기존에 수영복을 입기를 꺼라 했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맞는 옷을 찾을 수가 없었던 플러스 사이즈의 사람들이 다 일로 왔어요. 굉장히 고무돼서 아주 좋은 미션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 다른 이 별개의 세션에서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미션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걸 아까 소셜 벤처 정의에서 보셨죠. 하지만 미션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가르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치사슬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가치사슬은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가가치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판매까지 가는 과정 전체를 갖다가 가치사슬이라고 해요. 가치를 더 부가시켜 나가는 사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처음에 기획해서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과정하고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과정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원활동 보세요. 인프라스트럭처, 인적자원관리, 기술 조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활동에는 자, 내부 물류, 제조 생산, 외부 물류, 마케팅, 영업,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고 있죠.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과정과 단계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조업에 특화된 지금 과정인데 서비스는 따로 있어요. 있는데 자, 이 가치사슬도 아까 나왔던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한 4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산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별로 지금 조금 다른 가치사슬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떤 본질이 되는 가치사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아까 봤던
크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션을 정했죠. 소셜 미션이 자 모든 체형과 사이즈에 맞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그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자신들이 저 사회에서 뭔가 의미를 가지고 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그들의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션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아까 그 광고 보셨죠? 그 광고에 보면 마케팅하고 영업 쪽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이 돼 있어요, 잘.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또 반영한 단계가 있어요. 어디냐면, 자, 그 수영복들 있죠? 그 수영복 재료가 뭘까요? 수영복 재료가 뭔가요? 뭘로 만드나요, 보통? 예. 근데 아까 보셨던 그 수영복의 재료는 맞습니다. 그거 좋은 재료인데 그걸로 수영복 만드는 데도 있는데 아까 그 크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가 그물이에요, 그물. 폐그물이에요. 폐그물도 굉장히 큰 고춧거리거든요. 뭐 해변에 떠다니는 그 그물들 있죠. 굉장히 많이 죽여요. 거북이도 많이 죽이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걸 수거해서 저 수영복을 만들어요. 좋은 기업이죠. 자, 사회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자, 두 번째로 조달하는 단계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조달 단계예요. 조달 단계에서 그 친환경적인 원료, 그러니까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원료를 수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생산도 역시 제조 생산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반영이 돼요. 어떻게 반영되냐면 그 원료를 갖고 와서 제조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는 않죠. 몇 개 하죠?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하죠. 어디다 맡기냐면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이 있어요.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공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은 실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굉장히 좋은 조건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근 없애고 9시부터 10시까지만 근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장의 그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공장이 있죠. 그 인증을 받아요. 그 인증받는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이에요. 그런 공장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공장에다 맡겨요. 그런 공장에다 맡기면 당연히 제조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맡겼으니까 실제로 그 생산 과정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하죠?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제품은 이 가치 사슬에서 무려 3단계나 지금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방금 이 기업처럼 가치 사슬 놓고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 집어넣겠다라고 고민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라고 고민하는데 가장 유용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뭐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실 텐데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미국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I remember standing there looking at this space. It was so small, but you could see it. You can just imagine this experience that you could create inside. And when we saw that little tavern, we knew that was the right spot for it. Looking back years later, we never would have imagined that we'd be part of this bigger community of farmers, of customers, of employees. When this all began, the goal was simple: to connect. 아까 단어가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커뮤니티예요. 그 파머즈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 기업은 지역 농산물들, 지역에서 나오는 또는 지역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식당 운영해요. The three of us really bonded over the fact that there was something missing in our daily lives. We had nowhere healthy to eat. When we started Sweetgreen, nobody really believed that would work. We really had no idea what we were doing. We wanted to create something healthy that was fun. And wouldn't it be cool if there was a place that fit our values? We shared this passion for creating something, and we just decided to close our eyes and do it. We really focus on creating a farm-to-table experience and educating customers that their food's locally sourced. In the early days, we started simply by just going straight to farmers markets and meeting farmers at their stands. Years later, some of those initial connections we made at the farmers market are some of our strongest partners. For
For us, we really believe in making an impact in the communities where we opened. Big thing we've done this past couple years is a program called Sweet Green in Schools, where we go into the public school system and educate 4th and 5th graders just on healthy eating. It's been a really exciting way to interact with the community, and we look forward to taking with us everywhere Sweet Green goes. It's a fruit bowl. This is delicious. Stay healthy. When we opened our second store, not doing any business, bought a giant speaker, set up outside on the sidewalk, and something magical happened. It was no longer just a place to eat. We did our first block party, and it was incredible. The block party turned into a bigger block party, which turned into our first festival, which was maybe 500 people. The next year, we found these incredible partners. We had the opportunity to take a big gamble, When you think about the Sweet Life Festival, it's really a party with a purpose. where we bring together 20,000 like-minded people to listen to amazing music while eating healthy food and giving back to a great cause. We really see this as just the beginning. And as we grow, we can't wait to spread this idea of the sweet life and living well and bring this to new communities and build new partnerships. We want people to think about eating healthy in a different way. That's easy, that's fun, that's approachable.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reate an impact in the community, with the customers, and with the farmer. What really excites us, it's not just the food, it's not just the music, it's to create experiences where passion and purpose come together. 네, 잘 보셨습니다. 자, 스윗 그린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죠. 이제는 뭐 거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골목에서, 작은 구석에서, 골목이 아니고 구석에서 시작을 했어요. 3명이서 모여서 시작했는데 지역 농산물이에요.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그 건강한 밥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겁니다. 지역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 스윗 그린의 미션입니다. 사람들을 진정한 음식과 연결시켜서 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게 저 사람들의 가치죠. 가치고 진정한 음식과 연결시키는 것이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미션에서 사회적인 문제는 빠져 있죠. 사회적인 문제가 뭘까요? 유추할 수 있죠, 충분히.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회적인 문제죠. 자,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뭐예요? 진정한 음식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음식과 연결시켜주는 건 어떤 거였죠? 아까 지역 농산물이에요. 지역의 농부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팔죠. 음식을 만들죠. 음식을 만들어서 팔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게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요. 명확한 사회적인 미션과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 볼게요. 다음. 자, 이거는 퀴즈입니다. 미션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고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업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합니다. 라고 하는 미션을 가진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한국 기업은 아니고요. 미국 기업이에요. 자, 볼게요. 뭐 슬라이드 넘기시면 나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네,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죠. 단순하게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제품이 회수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도 다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품의 재활용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옷을 수선해서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가능하면 오래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 패션 기업들의 그 사업 추구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아니, 어떤 기업이 옷을 수선해서 입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옷을 덜 팔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수선해서 입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선 키트도 줘요. 수선 키트도 주면서 수선해서 입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와서 더 사요, 그 옷을. 그런 기업이에요. 자, 다음은 소셜 벤처는 아닌데요.
그래도 사회적인 미션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향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자, 미국 기업이에요. 나와 있죠 뒤에? 네, 자동차 기업입니다. 어디죠? 테슬라입니다. 예.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여기서 포인트는 적어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죠. 뭐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향하는 것을 촉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니스티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정직함과 진심으로 맛있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 음료를 만들고 권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 나중에 미션, 이게 다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지금 이미 갖고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작성을 하실 때, 뭐 지금 우리가 봤던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든 기업들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획일적일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당연히 지향하는 미션, 사회적인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뭐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정도가 핵심적으로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들었을 때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구나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인식시켜줄 수만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하는데 그 훈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자, 마리몬드 있습니다. 마리몬드의 미션 저거죠.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자신들의 그 제품의 뭐 정체성까지도 다 담고 있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미션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권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농사펀드, 한국의 농사펀드입니다. 제철 먹거리를 걱정 없이 우리가 응원하는 농부로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신들이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는 수혜자 중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 수혜자가 누구냐면 둘이에요. 누구죠? 하나는 농부죠. 그렇죠? 농부도 도와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죠?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밥을 먹을 때 그 제철 농산물 그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수혜자가 둘입니다. 여기는 그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소셜 미션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미션을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나중에 작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션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혜자는 누구지? 라는 거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사회적 가치와 수혜자를 같이 미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뒤에 나오네요.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에 수혜자와 사회적 가치 선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반드시 수혜자가 누군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 수혜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사회적 가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그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소셜 미션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물론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셜 미션 그리고 수혜자, 사회적 가치 요 세 개의 요소를 놓고 자, 우리는 어떤 소셜 미션을 통해서 어떤 수혜자에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소셜 미션, 수혜자, 사회적 가치 이 세 키워드의 연결 고리를 생각하시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사회적 가치 어떻게 반영해야 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어떻게 반영하고 그걸 최적화시켜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가치사슬을 통해서 그 가치사슬 내에서 우리는 이 가치사슬의 어떤 단계나 활동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거야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전체 가치 사슬에서 최적화할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별도의 자세한 과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라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셜 벤처를 만들고 운영하시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소셜 미션, 사회적 가치 뭐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 수혜자가 누구지? 그 수혜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추가로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완결된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부가적이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휴식 시간 가졌다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